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M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장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국내 주식시장도 잇따른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좀 어질어질하죠 여러분들. 이게 변동성이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우리 엠로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 분기 실적을 갱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고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 엠로의 주가에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엠로 최대 실적을 필두로 해서 상승폭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 부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미국 증시가 갈팡질팡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일본의 금리 문제가 좀 가장 크다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30일자, 이때 이제 올라왔던 보도였는데요.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은행의 총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 금리를 0.25% 인상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증시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일본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쳐왔죠. 자, 근데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한들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예상치는 0.1% 안팎이었습니다. 근데 0.25%를 인상을 함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엄청나게 요란스러운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 어찌되었건 금리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반등, 이렇게 지수가 빠진 건 금리 인상에 따른 지수가 빠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반등을 했어요. 이 반등을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셨던 분은 일본은행의 총재였는데 이분은 일본은행의 부총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적인 증시가 너무나 타격을 좀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부총재가 이제 나와서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다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반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반등은 반등인데 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미국에서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용 지표 자체가 너무나 좀 좋지 못한 것들이 가장 최근 들어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안 그래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같이 더해지면서 그런 리스크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에서 공포감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단순히 이 몇 번의 이 단편적인 고용 지표만으로 이 시장을 판별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라는 시각도 같이 공존을 해요. 보시면요, 덴마크 해운 기업이죠. 머스크의 회장이 미국의 화물 수요 엄청나게 아직까지 강력하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침체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월가 황자의 다이몬도 미국은 지금 현재는 경제 침체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침체가 올 확률은 약 60%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이 월가의 황제까지도 확언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아직은 경기 침체에 진입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죠.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이 덴마크 해운 기업인 머스크사에선 이 컨테이너 수요로 봤을 땐 미국의 화물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수요를 위해서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소매업체와 소비자 브랜드의 구매 주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꽤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두 분은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현재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까지 우리가 보고 왔던 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밤사이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하나가 더 발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급락, 급등세, 주식 조울증이 걸리겠다. 자, 그리고 미국의 S&P 500은 2년 만에 최대 상승치를 세계 최대 상승치를 보여주었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 코스피도 2600선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여기 여러분 지난주에 발표가 됐을 때는 예측치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실업자가 많아졌다. 미국의 경기 침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나왔던 건데, 요번에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요. 예측치보다 낮습니다. 즉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 침체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건 아니다. 아직 뭐 탄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됐던 게 8월 1일자에 발표가 됐죠. 요거 보시면 예측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때 당시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요번에 발표가 된 거는 예측치보다 낮게 이렇게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미국의 증시를 보시면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했습니다.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S&P 500은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우리 엠로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때였습니다. 8월 5일 날 이때 코스피가 8% 넘게 빠지고 코스닥도 11.3% 빠지면서 장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될 만큼 정말 대폭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로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 정말 이 날개까지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고 시장 자체가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 엠로의 주가에도 너무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이때 당시 종가 기준 여러분 17%가 빠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때 당시 이렇게 17% 넘게 빠졌지만 그래도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급적인 동면을 좀 보시면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동향 측면에서는 좀 비교적 탄탄하다,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장세 자체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약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감 반, 기대감 반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만 자극 하나만으로도 좀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신규로 투자를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선은 이 장세가 그래도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급하게 투자를 하시면 좀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 데이업에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